지금 이탈리아 패션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림픽 메달 순위가 아니라 무대 위 존재감이 세계 최고 패션 매체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술 점수 경쟁이 지배하는 올림픽에서 한 한국 선수가 성적을 넘어 스타일로 세계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패션 매체가 그녀를 올림픽 톱5룹 2위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가 아닌 문화의 영역에서 먼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점수 이상의 가치를 만들었는지, 왜 8이라는 순위가 오히려 더 큰 서사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피겨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신호탄이 되었는지 끝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앞둔 이혜인은 기대와 부담이 공존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대였지만 절대적인 금메달 후보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점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여자 싱글은 고난도 점프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술성과 표현력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최종 순위를 좌우하는 것은 여전히 점프 성공 여부였습니다. 이혜인은 그 구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점프를 완벽하게 뛰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중 부담이었습니다. 첫 올림픽이라는 무게도 작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한 시즌의 성과가 아니라 커리어의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분명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성적은 낼 수 있어도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점수표에 이름을 남기는 선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을 남길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기술과 이미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전략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라노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출전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날 조명이 켜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실수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올림픽 무대에서의 실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혜인은 그 냉혹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비슷한 난도의 점프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험의 부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적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라는 요구였습니다. 관중과 카메라 그리고 세계 미디어가 동시에 주목하는 자리에서 존재감을 증명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름은 결과표 속 숫자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잡아낸다면 스포츠를 넘어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기 이상의 도전이 된 이유입니다. 올림픽은 점수를 겨루는 대회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가 보는 무대입니다. 이혜인은 이 무대가 단순한 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이미지와 메시지를 증명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콘셉트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표현을 강조하다가 점프가 흔들리면 비판은 더욱 거세집니다. 첫 올림픽에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무난하게 톱10을 노리는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이혜인 역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표현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에만 집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관중의 호응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파격은 환호를 부르기도 하지만 논란을 부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특히 보수적 시선이 강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감한 선택은 성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내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 서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콘셉트의 확립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구성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음악, 의상, 실루엣, 표정, 손끝 디테일까지 모두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성적이 아니라 이미지까지 남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방향선언이었습니다. 이혜인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난함과 결별하고 자신만의 색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링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기술은 기본이고 그 위에 서사를 얹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야기는 두 번째 막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점수를 따기 위한 선수이면서 동시에 무대를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이후 모든 장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점프를 성공시키는 순간 관중의 집중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적 안정감 위에 표현이 얹히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는 순간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서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경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호흡을 맞추며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첫 관문 통과였습니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앞서는 상태였습니다. 실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프리스케이팅까지 이어진 여정은 연속된 시험이었습니다. 체력 부담, 점프 압박, 순위 경쟁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관중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환호는 점점 커졌습니다. 동맹은 형성되었습니다. 팬들과 SNS의 반응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적도 분명했습니다. 냉정한 점수 체계였습니다. 예술성이 아무리 높아도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혜인은 그 구조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기술과 표현의 줄타기였습니다. 그 결과 총점 210점대 최종 8위라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메달은 아니었지만 톱10 진입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점수 이상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끝났을 때 표면적인 결과는 8위였습니다.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첫 올림픽에서 톱10에 진입한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은 순위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쇼 무대였습니다. 공식 경쟁이 끝난 뒤 선수들은 자신만의 콘셉트로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혜인은 이 무대를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언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와 갓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의상, 부채를 활용한 동작, K-팝을 떠올리게 하는 안무 구성은 기존의 피겨 갈라쇼 문법과는 다른 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적 이미지와 글로벌 대중문화를 결합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정체성은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기술을 수행하는 선수에서 무대를 설계하는 아티스트로 확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드포인트였습니다. 겉으로는 대회가 끝났지만 서사는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순위가 아니라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수표를 넘어 문화적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격은 논쟁을 동반합니다. 전통적인 피겨 팬들 사이에서는 갈라 콘셉트가 과감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어울리는가 하는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강렬한 이미지가 자칫 과잉으로 보일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부담은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마친 직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체력 소모도 극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무대를 밀어붙였습니다. 시련은 단순히 점프 실패의 위기가 아니라 이미지 전략의 리스크였습니다. 만약 관중이 외면했다면 이 시도는 무모한 선택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피로가 동시에 조여오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서사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국면이 바로 위기가 응축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매체가 올림픽 무대 위 스타일을 평가하며 톱5 룩을 선정했습니다. 성적과는 별개의 기준이었습니다. 의상과 프로그램 콘셉트의 조화, 무대 위 비주얼 완성도,
표현력과 분위기까지 종합적으로 본 결과였습니다. EA는 그 순위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문화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순간 기존 방식의 한계가 뒤집혔습니다. 점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8위라는 순위는 오히려 더 큰 서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메달이 없었기에 더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했다는 역설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던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후입니다. 한 번의 주목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EA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였습니다. 나는 어떤 선수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점수로 설명되는 선수인지, 이미지로 확장되는 선수인지, 아니면 두 영역을 모두 연결하는 인물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즌, 다음 올림픽 사이클까지 이어지는 긴 준비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대중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찰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최종 대결을 앞둔 고요한 준비 국면입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이 완성됩니다. 기술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콘셉트 브랜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파격이 아니라 일관된 이미지 구축입니다. 프리 프로그램의 로맨틱한 드레스와 갈라 무대의 강렬한 검은 의상은 상반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폭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단계입니다. 이전에 이혜인이 기술과 표현 사이에서 고민했다면 이제는 두 영역을 통합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스포츠와 패션, 전통과 현대, 기술과 서사를 연결하는 교차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을 넘어 한국 피겨 전체의 이미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 무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순위표가 아닙니다. 올림픽 토보룩 2위라는 문화적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스포츠 선수도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EA는 올림픽을 통해 메달 이상의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억에 남는 장면과 이미지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 피겨의 다음 세대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술을 넘어 서사를 구축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숫자입니까? 아니면 장면입니까? 밀라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그녀는 기록과 기억을 동시에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블루의 뉴스 스타일 결론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